박선영의 시네타운. 영화 맘마미아에서 소피는 엄마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죠. 어느 여름날의 페이지를 펼쳤을 때 거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굉장한 밤이었다. 해변에서 춤을 추고 키스를 했다. 그리고 점점점. 이 점 3개의 말줄임표 안에는 말로 다 적을 수 없는 혼자만의 추억이 들어있겠죠. 내 여름날의 말줄임표엔 어떤 추억이 들어있나요?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오와, 오늘 7이 2개예요. 7월 7일 토요일 박선영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맘마미아에서 골랐습니다. 메릴 스트립의 맘마미아였어요. 맘마미아2가 드디어 개봉을 하네요. 8월 8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무려 10년 만에 속편이라서 와, 주인공들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편에 출연했던 대부분의 배우들이 바로 다 등장을 하고요. 1편에 나왔던 그 바다, 그 호텔 다시 똑같이 배경이 된대요. 예고편 보니까 소피,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임신을 하면서 엄마 도나가 그 젊은 시절에 자기를 갖게 됐을 때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런 설정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1979년으로 돌아가서 도나의 과거 얘기도 펼쳐지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점 안에 들어있던 도대체 뭔데 말줄임이야 싶은 그 궁금했던 얘기도 공개가 되겠죠? 메릴 스트립이 맡았던 도나의 젊은 시절 연기는요. 저도 이게 참 궁금했는데 본인이 하진 않고요. 베이비 드라이버 기억나시죠? 그 릴리 제임스가 맡았대요. 또 뜻밖의 손님으로 할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가수 쉐어가 또 출연을 한다고 하네요. 왜 쉐어가 캐스팅 됐는지도 약간 추측이 되죠. 멋진 노래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고심한 캐스팅 같기도 하고요. 시원하고 유쾌한 한여름의 파티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2 소식으로 오늘 시네타운 7월의 첫 번째 주말 문 열어봤습니다. 이러다가 또 금세 8월의 첫 번째 주말 되지 않도록 여러분 7월도 든든하고 가득가득하게 같이 채워가자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박선영의 시네타운 토요일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801님이 어제 제 딸이 발에다가 매니큐어를 칠해줬어요. 핫핑크를 발라주길래 이게 뭐야 하고 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화사하고 예쁘네요.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 저도 이런 분야에는 되게 잘 아는 게 없는데 발에 색깔 칠하는 건 튀면 튈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묘하게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발에다 바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튀고 그림이 그려지네요. 따님이 발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그 페디큐어. 잘 관리하시고 샌들 신으시면서 좀 많이 다니세요. 두 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6512님 다이어트 때문에 고기 안 먹었었는데 어제 못 참고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간만에 먹은 고기는 완전 환상. 신김치랑 단호박이랑 마늘까지 구워서 먹었고요. 제대로 드셨네. 너무 행복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보디 이래서 고기는 먹어야 하나 봐요. 먹을 때는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뭐 세상에 신김치랑 단호박이랑 왜 파절임 파무침 그거는 왜 안 드셨어요? 뭐 된장찌개 그거는 왜 안 드셨고. 저도 침고이네요. 이제 먹었으니까 다시 6512님 열심히 빼봅시다. 여름이 가기 전에 우리가 또 한번 짜란 해줘야죠. 선물 챙겨 드릴게요. 도움될 만한 걸로. 약속. 노래 한 곡
띄우고 우리 김세윤 씨 만나러 가죠. 6532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라붐에서 골랐습니다.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면 출발 지점과 정반대에 도착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신기한 연결고리. 그 묘한 연결고리로 매주 한 편씩 다른 영화를 이어갑니다. 무비우스의 띠. 자, 오늘도 무비우스의 띠 영화 애호가 김세윤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무비우스의 띠 하는 억양을 바꿔봤는데 하나도 티가 안 났죠? 아니에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 게스트분께 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아니, 맨날 똑같이 하니까 다르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르게 한 버전이 너무 우울하게 들려서 무비우스의 띠. 제가 원했던 거 그게 아니거든요. 네. 변화를 죄송합니다. 꾀하셨군요. 네. 오늘도 네. 늘 하던 대로 팬 한 분을 소환시켜서 문을 열어볼게요. 네. 9645님이 매번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컨택트는 언어학 강의의 느낌이랄까요? 오늘은 무슨 수업이죠? 김세호 교수님? 네. 이건 김세호 교수님께 여쭤보셔야 되는 질문을. 김세호 교수님은 무슨 유일 게스트인가요? 네. 이거 의도한 걸까요? 조세호 씨하고 헷갈리시면. 한 번 더 이렇게 꼬은 걸까요? 뭐죠? 네. 근데 매번 강의 듣는 것 같다는 건 재미없다는 뜻 아닌가요? 제가 살면서 재밌는 강의를 들어본 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저에게 강의라는 단어는 네. 이걸 재미없어, 지루해라는 단어라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구세윤 씨 왜 이렇게 네. 칭찬할 때마다 수줍어하실까? 무비우스의 띠. 제가 보기엔 좋다는 의미 같아요. 네. 자, 이번 주는 그러면 과연 네. 어떤 또 영화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 네. 지난주 들으셨듯이 컨택트라는 영화 이야기했었고 여기에 네. 이어지는 영화 힌트가 뭐였었죠? 컨택트니까 자연스럽게 우주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 세 번째는 산드라 블럭. 네. 이거면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우주로 나간 산드라 블럭이 지구로 오는 내용이니까요. 우주, 지구, 산드라 블럭 이 이상 나올 수가 있나요? 여러분의 추측 문자들 볼게요. 임지선 씨가 공상과학 영화의 시초 E.T.? 재밌는 공상과학 영화이긴 하지만 시초라니요. 네. 그 이전에 그 만들었던 수많은 감독님들은 어떡하라고. 임지선 씨 제 나이 또래 혹은 저보다 약간 좀 윗선 그런 것 같아요. 네. 9881번.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는 밀라 요요비치가 나온 제워 원소? 요즘에는 요보비치라고 하지 않나요? 옛날에 처음에 밀라 요요비치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밀라 요보비치로 많이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제워 원소 아닙니다. 7560님 사랑과 영혼. 왜 때문에? 무슨 이유라도 있으면 제가 어떻게 감안해 볼 텐데. 사랑과 영혼 왜 나왔지? 예. 1100. 두 손을 꼭 쥐고 봐야 했던 그래비티. 감현태 씨가 제일 먼저 정답 그래비티 보내주셨고요. 0354님 TV로 결제하고 봤더니 친구들이 야, 너 그 극장에서 안 봤으면 넌 다른 영화를 본 거야 라고 했던 그래비티 하고 정답 보내주셨어요. 약간 동의합니다. 저 완전 공감합니다. 1100님 포함해서 세 분께 선물 2종 세트 드릴게요. 완전 공감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 0354님이 너무 슬퍼하실까봐 제가 약간 공감이라고 밖에 좀 수위를 좀 낮췄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말을 했네요. 네. 하지만 정말 다른 영화를 보신 건 맞아요. 네. 저는 정말 영화관 자리 이런 거 딱히 크게 따지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 우주 체험 영화적인 영화인 그래비티는 네. 꼭 그런 그런 음향, 그런 네. 자리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어요. 이게 사실 극장판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지만 그래비티는 극장판. 네. 그래비티는 극장판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못 보신 분들은 그럼 어떡해야 되지? 이건 아쉽네요. 재개봉하겠죠. 이런 영화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쵸? 또 재개봉할 겁니다. 네. 중력 네. 이런 뜻이에요. 그 제목 정말 정직하죠. 그러니까 배경이 우주인데 제목은 중력.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그래비티라는 제목을
이런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영화에 대한 글을 쓰거나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5년째 나올 준비만 하고 있는 책이지만 마감을 못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5년째. 근데 그 책에서도 중요하게 쓰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은 중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서 중력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영화에서 보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가가 사실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중력을 벗어난다는 게 되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애기들 아빠가 이렇게 머리로 던졌다가 다시 받으면 애가 뭐 했다고 좋아 죽잖아요. 생각하면 어릴 때 그때 이제 트램벌린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거 이제 뽑기 같은 거 파는데 옆에서 꼭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 그냥 지금도 저희 조카들도 그거 타면은 애들이 거의 이성을 잃고 정신을 잃고 그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딱 하나죠. 그냥 잠시나마 중력을 벗어나는 그게 이유를 모르지만 그냥 좋은 거고 인류 역사에서도 어떻게든 중력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벗어나려는 노력이 모든 스포츠와 예술을 만들었다고 해요. 가령 빌리 엘리어트의 그 발레 동작은 그걸 보고 멋있는 이유는 그 잠깐 중력을 벗어났기 때문이고 왕의 남자나 매너나이어의 줄타기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중력에 도전하는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태롭고 아름다운 거고 국가대표의 스키 점프도 사실은 그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때의 쾌감을 주는 거고 그렇네요. 슈퍼히어로 영화도 인간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날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에서 사람이 제일 어쩌면 인간이 보고 싶어하는 건 자기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잠시나마 중력을 벗어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우주로 나가면 대부분 그 중력을 벗어나는 이야기, 중력을 벗어날 때의 어떤 환희, 쾌감을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시작부터 중력을 그리워하는 중력에 이끌려 어떻게든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돌아가고 싶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작은 발상의 전환이 이 영화를 어마어마하게 좋은 영화로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비티 오늘 함께 나눌 영화인데요. 여기까지만 듣고도 다음 영화 알겠다 싶으신 분들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세 분께 선물 2종 세트 챙겨드릴게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어떤 음악 들을까요? 이 영화 얘기할 땐 늘 이 노래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듣고 올게요. 영의 시네타운. 박선영의 시네타운, 무비우스의 띠. 오늘의 영화는 그래비티입니다. 뭐 영화 등장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미 충격에 휩싸였고 그리고 네. 영화 그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아카데미 7개 부문인데 예. 다 받을 만한 상을 받았어요. 네. 감독, 촬영, 편집, 음악, 음향 편집, 음향 믹싱, 시각 효과. 그래요, 맞아요. 딱 하나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은 상은 여우주연상.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또 그 해에 또 상을 받은 게 블루 제스민의 케이트 블란쳇이라서 그분도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하는 우리 또 캐롤 언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케이트 블란쳇이 받은 건 마땅한데 왜 그렇다면 아카데미는 공동수상이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아쉬움을 가끔 갖게 되는 너네 순간이. 한국 시상식 못 봤구나?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은 네.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해에는 상을 좀 남발해도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산드라 블럭에게 상을 줘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연기를 보여준 영화이기도 했고요. 네. 이 영화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산드라 블럭도 그렇지만 감독은 특히 이제 그 알폰소 쿠아론 감독, 멕시코의 그 3 아미고 중에 한 명, 알레한드로 건잘레스 이냐리투와 기에르모 델 토로와 알폰소 쿠아론, 가장 셋 중에 이름이 그나마 짧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연출도 정말 훌륭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촬영 감독 엠마누엘 루베스케이 감독의 촬영은 또 어마어마해서 네. 영화 시작하고 초반에 우주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 갑자기 카메라가 산드라 블럭의 헬멧 안으로 이걸 스며든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산드라 블럭을 밖에서 비추던 카메라가 슬그머니 산드라 블럭 헬멧 안으로 스며들어서 산드라 블럭의 시선으로 우주 재난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 순간의 촬영과 시각 효과를 보고 있으면 네. 약간 그 새로운 차원의 어떤 SF 영화, 새로운 차원의 그 좀 다른 차원의 영화를 처음 접하는 느낌의 충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야기는 정말 단순하거든요. 우주 재난으로 우주에 혼자 고립된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우주비행사 산드라 블럭이 천신만고 끝에
우리는 이 그 짧지 않은 영화를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천신만고 끝에 천신만고 끝에 지구로 귀환하고자 애쓰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그래비티의 핵심 내용이에요. 진짜 단순한 스토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 시각적인 충격이 준 시각적인 어떤 관객에게 선사한 쾌감이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기도 하지만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주로 나가는 이야기는 중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지구가 아닌 그리고 뭔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어떤 동경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끌고 갔었는데 물론 뭐 최근의 경향이기도 하지만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야기 그것도 이렇게 단순하게 다른 드라마 하나도 없이 오로지 제목 그대로 그래비티 그 중력을 향해서 마치 외치는 것 같잖아요. 나를 제발 붙잡아줘 중력아 라는 느낌의 어떤 한 인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가 때문에 더 감탄하게 만든 영화이기도 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 그 시각 효과의 비밀. 그게 무중력 상태의 배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와이어로 연출했다는 걸 보면서 네. 메이킹을 찾아보면서 이 감독은 뭐지? 그리고 이 배우는 뭐지? 그러니까 산드라 맞아요. 블록의 그러니까 몸을 되게 잘 쓰는 배우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스피드도 물론 액션 영화로 이 산드라 블록이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 배우가 배우를 처음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몸을 잘 쓰는 그러니까 뭔가 뭐 발레를 한다거나 뭐 약간 그런 걸 잘할 것 같은 스타일의 배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티나지 않게 몸을 잘 쓰는 네. 그런 걸 보여준 거죠. 와이어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배우가 그 몸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 그쵸. 연기가 안 나오거든요. 유일하게 저게 정말 와이어 씬이라더니 그렇네라고 눈치챌 수 있었던 단 하나의 포인트는 산드라 블록 다리의 근육이었어요. 근육이 빡 서 있길래 정말인가 보네. 중력에서 촬영했네. 그리고 정말 몸이 좀 멋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몸, 그러니까 배우의 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떤 아름다운 그 장면들을 만들어낸 거라 정말 이 영화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칭찬할 게 많고 그리고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못한 사람을 놀려먹을 게 너무너무 많은 영화이지만 제가 이 영화를 컨택트 다음 영화로 고른 이유는 네.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이 영화의 어떤 뭐 영화적인 완성도나 연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청취자분께서 지난주가 언어와 강의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영화를 이어간 건 언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컨택트 다음에 이 영화를 소개하고 싶었던 건 네.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이제 3주차 특집인데요. 역시 네. 또 놓쳤어 나는. 행복한 사전에서 컨택트와 그래비티로 이어지는 이번 주까지 3주 동안은 일종의 영화로 보는 언어학개론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행복한 사전은 뭐냐면 결국 말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말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그 안에 최대한 손실 없이 우리의 마음을 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전을 만드는 이야기였고 그 영화의 소설 원제가 배를 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광활한 바다에 배 한 척을 띄우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드는 사전이 그 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배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상대에게 이제 닿도록 도와주는 그 배를 엮는 이야기가 행복한 사전이라면 컨택트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행복한 사전 같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배에 나의 마음을 실어서 상대에게 도착한 다음 이제부터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저는 컨택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김현수 작가가 썼던 말인데 사랑한다는 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 결국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그 사람을 잘 알게 되는 게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컨택트는 사실 그러니까 행복한 사전은 그 내가 닿고 싶은 그 사람에게 나를 이끌어주는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닿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야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컨택트였잖아요. 네. 그래비티는 언어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전이나 컨택트처럼 그렇게 뭔가 언어를 매개로 소통하는 이야기였지만 그래비티는 언어가 없어도 누군가에게 충분히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언어가 없어도 누군가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 한 장면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잊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아닌강인 거죠. 네. 아닌강. 아닌가? 그게 아닌가? 그 장면은 그래비티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재난 영화로 끝날 수 있었던 영화를 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을 시킨 그 약간 웜월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장면이 하나 들어가는 바람에 이 영화가 사람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거든요. 그 우주에 홀로 남은 산드라 블록이 어떻게 우연히 잡힌 전파를 통해 지구에 살고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의 언어는 다르고 말은 통하지 않고 근데 그쪽 너머로 처음에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알아듣는 말은 아닌강 같은 말밖에 없는데 아닌강? 당신 이름이 아닌강인가요? 하면서 울면서 그 희미한 소리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전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언어도 필요하고 컨택트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언어를 배워서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래비티처럼 말을 몰라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만으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순간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영화라서 언어학개론의 마지막 영화로 이 그래비티를 고른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그래비티가 또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네. 제가 꽤 오래 몸담았던 그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이 문을 닫을 때 사실 그 만들면 한 10년간 계속된 프로그램에 저는 한 그래도 다는 못하고 그중에 절반 정도의 세월을 함께 작가로 일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 시간대를 옮겼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프로 없어지고 새 프로를 만든 셈인 거죠. 근데 그런 생각 했거든요. 만들면서도 새벽 방송 뭐 많이 듣겠어. 뭐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게시판이나 사연 올라오는 숫자도 적어서 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듣겠지 하고 늘 일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 문 닫는 소식을 알린 뒤에 게시판에 정말 장문의 사연이 하루에 막 20개, 30개씩 올라오는 걸 보고 우리 그때 같이 했던 제작진 모두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때 감동이 약간 그 숨어있던 아닌강들이 한 명씩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표현은 안 했지만 그 당신의 그 프로그램과 당신의 라디오가 나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해 주는 걸 보고 정말 사실 매일 아침에 그걸 보고 울면서 시작했던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저는 이 라디오를 듣는 모든 분들과 라디오를 만드는 모든 분들이 문득 우리 모두에게 라디오가 그래비티의 그런 아닌강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이기도 해서 네. 이 영화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영화입니다. 네. 그래비티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있죠. 마지막 엔딩곡이죠. 스티븐 프라이스의 그래비티. 그래비티 스티븐 프라이스의 곡 듣고 왔습니다. 이 네. 전율. 그렇죠. 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에 눈물겨움에 대하여라고 제가 이렇게 한 줄을 썼네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닌강이었다. 네. 진짜. 그것만큼 라디오랑 또 어울리는 네. 미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도 뭔가 전파가 치익치익하는 게 약간 딱 라디오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주파수 맞추는 느낌이었죠. 네. 그래서 이 시네타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언젠가 나의 아닌강은 시네타운이었어. 네. 어떡해. 김세호였어. 네. 박영선이었어.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이 보잘것 없는 생에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오늘 계속 제가 몇 번이나 그냥 팔에 있는 털들이 바짝바짝 서네요. 자, 오늘의 영화 그래비티인데요. 이제 다음 영화 힌트 주셔야 돼요. 재난 영화를 하다 보니 또 그래비티 다음에는 이상하게 약간 짝꿍처럼 또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재난 혹은 조난. 네. 조난으로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조난. 두 번째는 우주 대신에 바다. 네. 세 번째는 호랑이. 이게 마치 우주지구 산드라 블록처럼 조난 바다 호랑이면 이미 이게 그냥 답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조난 바다 호랑이 다음 네. 영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선물 2종 세트 챙겨드릴게요. 정말 마지막 힌트. 네. 원주율. 어... 예, 뭐 더 드릴래야 드릴 게 없습니다. 원주율이 뭐죠? 좀 자세히 말해주세요. 보통 3.14? 한 번 더 꼬시네. 저 그 뒤로 외우는 분도 많던데 전 3.14밖에 몰라요. 그걸 보통 우리가 예, 파이라고 그렇죠. 말하죠. 네.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네. 어쨌든 조난 바다 호랑이까지 다시 네. 네. 없던 걸로 뒤에 거는. 자, 김세윤 씨 오늘 마지막 곡은 뭐 할까요? 그냥 앞에 라디오 얘기를 해서 네. 그냥 이 곡 골랐습니다. 헤드윅에 나오는 미드나잇 라디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끝곡은요. 헤드윅에서 골랐습니다. 미드나잇 라디오.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